수능에 잘 나오는 사자성어가 궁금하신가요? 딱딱한 사자성어를 부드럽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자성어 읽어주는 남자 EBS의 유로로 유정현입니다. 이 강의는 사실 진지한 수업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자성어를 접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가수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서태지 아이들 아시죠? 아마도 여러분은 그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양현석 씨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 그 리더였던 서태지라는 가수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가수예요. 난 알아요, 하여가 등등의 주옥 같은 노래도 있지만 저는 시대유감이라는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당시에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가사가 너무 시대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이다 등등의 이유로 검열을 거쳐서 삐 소리가 나는 채로 음반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비단 그 노래 말고도요, 예로부터 어지러운 시대를 노래하는 작품은 늘 많았어요. 오늘 다룰 사자성어는 바로 그 어지러운 시대에 관한 겁니다. 먼저 가렴주구를 살펴볼까요? 어지러운 시대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무언가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뜻풀이를 한번 볼까요? 가자는 가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렴자는 거두어가다 이런 뜻. 그 다음에 벨 주자인데요. 배다라는 건 여기서 빼앗아간다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많이 봤죠? 구할 구자 이렇게 해서 가렴주구. 이것은 지방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또 재산을 빼앗아가서 백성들이 살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자성어로는 가정맹어호가 있는데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뜻인데 이와 얽힌 공자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기슭을 지나고 있을 때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공자는 제자를 시켜서 울고 있는 여인의 사연을 물어보았죠. 여인이 말하기를 시아버지와 남편이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다시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습격을 당해 죽었답니다. 라는 거예요. 이에 공자는 여인에게 그럼에도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죠. 여인이 말하길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세금을 과하게 거두지도 않고요. 지나친 부역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살기는 편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혹독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며 이곳을 지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의 우리들은 호랑이를 동물원에서나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서움의 정도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옛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늘 가까이에서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가혹한 정치가 그보다 더 싫고 무섭다고 한 건 그야말로 최고로 무섭고 싫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세금을 거두어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잘 썼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세금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것만큼 또 화나는 일이 있겠어요? 다음 사자성어는 바로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주지웅림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화려한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장면들을 영화나 이런 데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번 그 뜻풀이를 보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자는 술주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지자는요, 연못 지자예요.
그 다음에 육자는 우리가 정육점 들어봤죠? 고기 육자이고요. 림자는 숲을 림자입니다. 그래서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라는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호화롭고 아주 사치스런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빼앗아간 돈과 재물을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헛되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엔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은나라 시절 얘기인데요. 은나라 최후의 왕이었던 주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세금과 형벌을 아주 무겁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주왕은 술을 좋아하고요. 여자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달기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녀의 말은 무엇이나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위해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달아 숲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서 밤낮 없이 술을 마시며 함께 즐겼다는 이야기에서 바로 주지웅님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술과 안주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술과 안주를 위해서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이란 그야말로 백성, 즉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가렴주고 주지웅님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사례로 한번 넘어가서 적용을 해봅시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은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 그런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정약용의 탐진초녀였습니다. 이 노래 역시 사실 백성들이 혹독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이 노래와 사자성어를 연결해 보면요. 정약용의 탐진초녀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로 인한 가렴주구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주지웅님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사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읽어드린 사자성어들을 좀 더 잘 기억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자성어 메모장 기억하라 쏙쏙! 이 코너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에 알게 된 사자성어를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오늘은 유로로쌤이 산신령으로 변하겠습니다. 산신령 톤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탐관오리 뺏어가면 백성들은 어찌 사나. 가렴주구 가렴주구 이건 백성들의 소리. 백성이야 울든 말든 잔치상이 흥청망청. 주지웅님 주지웅님 이건 백성들의 소리. 가렴주구 없는 세상. 주지웅님 없는 세상. 이건 백성들의 소리. 자, 쌤의 산신령 어땠습니까? 자, 그것보다는 오늘의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사자성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뿌잉뿌잉.